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유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갔죠. 네, 91.23달러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91.1 91.23달러까지 올라올 때 보게 되면은 이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거래량 동반되면서 최근에 쭉 올라왔죠. 근데 올라올 때 여기까지는 동반됐죠. 어디까지 동반됐냐면은 거래량이 여기까지 동반된 거죠. 그치? 여기까지 맞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최근에 거래량은 예, 팔로잉 되고 있잖아요.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쵸?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데 예, 유가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허수겠죠. 예, 이건 작업 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여기까지 맞겠지만 이 자리까지 맞겠지. 이 자리가 몇 달러죠? 86달러 정도? 예, 85달러. 여기까지 맞겠지. 근데 이건 뭐겠어요? 거래량이 오히려 빠졌잖아. 그치? 빠졌는데 올라간다고? 그럼 허수겠지. 작업 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네, 유가의 그 상승은 네, 조만간 네, 좀 정리된다고 보여집니다. 유가의 상승은 조만간 정리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90달러 정도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더 90달러 이상 뭐 1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지금부터 올라가는 이 유가는 작업 치는 거 세력들이 작업 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격만 올라가니까 그 가격으로만 생각하겠지. 맨날 보시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맨날 뭐 매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맨날 이것만 얘기하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치? 예. 그럼 맨날 그냥 올라갔으면 그냥 올라갔어요. 그것만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그건 그분들의 내구조인 거고. 그냥 내구조가 그냥 저 유가가 올라갔어요. 그 가격만 보는 거니까. 네, 그래 제 내구조는 네, 이런 내구조가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작업자 같다는 거 봐야 되고 허수이라고 봐야 되고 고점의 모양새는 네,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고점의 모양새 있다. 물론 지금이 뭐 최고 고점이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뭐든지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죠.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의 상승은 그렇게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의 상승은 이제 허수라는 거지. 가짜 상승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네, 저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지금이 이제 90달러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뭐 언젠가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빠지게 되면은 뭐 아까 전에도 그 지지 라인이 어디였죠? 네, 여기였죠. 86달러 정도였죠. 그럼 뭐 86달러 선까지는 다시 한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10월하고 11월, 12월을 여기 있잖아요. 요 장세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필요는 있거든요. 너무 계속 고유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지금은 이제 진짜 비싼 자리죠. 유가가. 유가가 올라가는데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유가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원자재 쪽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철강 쪽도 좀 섹터가 올라가기도 하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선박 쪽도 좀 올라가고 약간 이제 소비 섹터라든지 그런 쪽이 움직이잖아요. 성장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면은 소비 섹터가 올라가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성장 섹터가 올라가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성장 섹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에 견인을 한 거고, 상승을 견인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앞으로 뭐 10월달, 11월달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좀 조정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10월, 11월쯤에 해가지고 한 80달러? 여기서 놀 것 같아요. 80달러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해줄 것 같긴 합니다. 뭐 70달러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고유가는 계속 유지가 될 거. 80달러도 고유가인 거 아시죠? 원래 그 유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면 70달러죠. 평상시에는 진짜 많이 올라 70달러인데 보통은 55달러에서 60달러가 정상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유가니까. 그래서 뭐 고유가는 계속 유지될 것 같긴 해요. 80달러 선은 계속 90달러에서 80달러 요 선에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쯤 되면은 전 폭락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폭락장이 오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관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이때부터 10월 뭐 중순 이후부터 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겨울이잖아. 겨울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있긴 하니까 좀 올라왔다가 난방비도 있으니까 올라왔다가 계속 요 정도 유지하다가 1월 중순쯤 되면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60달러 이하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여기서 최근에 올라갔을 때가 63달러였죠. 63달러까지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134달러였나요? 134달러였다가 이게 쭉 빠진 거죠. 63달러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 뭐 91달러까지 올라온 건데, 이때가 63달러, 60달러 여태까지 깬 적이 없어요. 13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0달러 깬 적이 없습니다. 저는 60달러를 깨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로 돌입했다. 그러니까 60달러 깬다는 얘기는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59달러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제가 왜 요때를 보냐면 4월달을 좀 보냐면은 4월달이 아마 저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 그동안 금리 인상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이 4월달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금리 인하는 그냥 뭐 재미삼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죠. 연준에서 우리 심심하니까 금리 인하할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경제 지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경제 지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데이터를 연준을 할 때는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데이터를 갖고서 평가를 하는 게 경제잖아요. 그래서 주식하고 경제하고는 약간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그럼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연준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할래도 뭐 물가가 떨어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근거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결정을 하는 거지. 근거 데이터도 없이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 금리 인하할래. 이렇게 하지는 않죠. 뭐 주식 하는 것도 아니고 연준에서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실제적으로 물가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게 근원 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근원 물가도 약간 반등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근원 물가 말고 그냥 헤드라인 CPI 지수라든지 헤드라인 PC 지수는 오히려 지금은 반등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헤드라인 쪽은 저거잖아. 유가를 포함한 이제 음식료
이쪽 섹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를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유가 기름을 안 쓰지 않잖아요. 전기를 쓰십니까? 전기만 쓰십니까? 뭐 여러분들 전기차 타고 계세요 지금? 전기차는 지금 소수인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석유가 많이 작용되죠. 기름 유가가 많이 작용되죠. 그러면 유가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먹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물가가 빠지려고 한다면은 헤드라인 물가가 빠지려고 한다면 유가도 떨어져야 되겠죠. 유가도 떨어져야지만 그래야지 연준에서 유가까지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식료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 내년 4월 달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 내년 2분기 아니면 1분기 요 사이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사이가 4월 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늦으면 뭐 6월 달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4월 달쯤 어느 정도 좀 뭔가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져야지만 뭔가 눈에 딱 가시적인 게 보이긴 하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연준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연착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착륙을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착륙을 하긴 하는데 소프트 랜딩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착륙이 뭐예요? 경기 침체지. 네, 클레임은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네,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고 경제가 안 좋게 되면은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겠죠. 아무리 뭐 여기서 뭐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예, 유, 기름을 사서 쓸 돈이 없으면은 유가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 경기 침체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겠죠. 핵심은 계속 저는 고유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전까지는 계속 고유가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다시금 여기 계속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 구간이 예, 이 구간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도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안 빠지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럼 계속 여기서 계속 뭐 80달러, 90달러 이상에서 놀고 있으면은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금리 인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논리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경제 데이터가. 그럼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가 아니 물론 이제 지금 그런 물가는 빠지긴 했는데 다시 반등했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그런 물가 말고 헤드라인 물가는 아직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빠져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금리 인하는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데이터는 이제 유가를 보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가가 60달러를 깨야지만 이때는 63달러였잖아요. 이때 63달러. 이때 금리 인하했어요? 오히려 더 금리 인상을 했죠.
63달러. 그러므로 해서 지금 채권 가격이 아니라 채권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채권 금리가 최근에 여기 빠졌지. 3점 몇 프로였잖아요. 3.3%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가? 4.3%까지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도 금리 인하를 안 했잖아. 그럼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60달러를 깨야지만 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경기 침체인 거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라도 유가는 빠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근데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할 때도 그렇고 금리 인하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징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관점과 금리 인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빨리 올립니다. 늘상 그래왔어요. 연준은. 늘상 빨리 올립니다. 계속 올려요.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확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거의 뭐 1년 만에 좀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예요. 1년 내지 뭐 길면 1년 6개월. 요 정도면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길면 1년 6개월. 근데 반대로 금리 인하는 어떨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되게 빨리 내려요. 금리 인상할 때도 계속적으로 확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느껴보셨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때 계속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스몰 스텝 막 하면서 와, 엄청나게 빨리 올렸다고. 거의 뭐 매번 연준에서 통화정책 회의할 때마다 상승시킬 때는 그렇게 빨리 올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올리는 게 아니라. 근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야. 금리를 인하할 때도 그냥 띄엄띄엄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야. 만약에 하락권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하락을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그러면 뭐야? 계속 금리 인하를 때려버려요. 지금 뭐 몇 프로죠? 5%대인가요? 그건 계속 금리 인하를 때려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때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2%대까지 떨구지 않을까요? 1%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최소 못해도 뭐 2.5%까지 때리지 않을까요? 그럼 5%대에서 뭐 2.5%까지 때려야지만,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경제가 안정화되겠지. 그러면 다시금, 예. 2.5%가 아마 전 맞을 것 같아요.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가는 2%대까지 계속 때린다고. 그러면 그 때리는 근거가 뭐야? 논리 근거 뭐야?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금리 인하를 때리는 거지. 뭐 주식을 하는 것처럼 미래 예측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뭔가가 물가가 떨어져야지 계속 때릴 수가 있다고.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금리 인하도 한번 시작하면 엄청나게 빨리 된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뭔가 딱 명확한 게 나와줘야 돼요. 예, 명확한 게 뭔가 터져야 돼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야. 금리 인상도 뭔가 딱 터져줘야지 금리 인상을 빨리 때려주는 거고, 금리 인하도 뭔가 터져줘야 돼요. 그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 아,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 뭐 이거는 연준 파월 의장의 뭐 시장 전망을 잘 몰라서 이렇게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경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결과 보고 사는 거지. 주식처럼 미래를 예측해 갖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잖아. 경제는 실물 경제는 결과 보고서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락시킬 때도 뭔가 물가 빠져야 돼. 결과 나와야 돼. 그래야지 금리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결과가 나와줘야지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근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엄청 빨리 때리는 거지. 이미 결과 나온 건데. 근데 그 결과 나오는 시점이 뭐냐? 60달러를 깨야지 된다는 거지. 이 60달러 깨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빨리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1월 달이 폭락장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락장이 나오면서 이게 계속 주가가 빠질 거 아니야.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잖아. 그럼 주가가 이미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뭔가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아져.
유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미리 선방에서 빠져버리고 유가도 또 빠지고 60달러 깨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 이제 결과 이제 진짜 안 좋구나. 그럼 금리 때려야지. 금리 인하 때려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기 당분간은 계속, 네, 고유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가격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시한 것은 고유가라는 의미로서 예, 계속 당분간은 폭락장이 올 때까지는 고유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 폭락장이 오게 되면은 예, 유가는 이제 계속 빠지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빠지는 시점 60달러 깨지게 되면 저는 60달러를 중요하게 봐요. 이걸 깨게 되면 얘는 전저가기 때문에 이걸 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유가 흐름 전망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